부천 서울여성병원 송현진 원장입니다. 치료 전에 습관성 유산은 이제 원인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환자를 검사를 꼭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그 범위가 좀 많이 광범위해져서 2번이라도 이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환자의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기존에 심장이 잘 뛰다가 안 뛰는 그런 아이를 유산을 했다든지 그럴 땐 2번 정도 계속 유산이 됐을 때 이제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검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는 그런 범위의 검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검사를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상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염색체 이상. 그러니까 유전자적 이상이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 염색체 이상이 꼭 그러면은 아이의 염색체 이상이 부모한테서 그게 유전이 된 거냐? 그러면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는 부모는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돌연변이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약 50%가 넘는데요. 그런 그 경우는 사실 별다른 치료법이 사실 없겠죠. 사실 엄마는 부모가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왜 자주 발생하냐 하면은 산모의 나이가 많을 때, 또는 또 심지어는 아빠의 나이도 많을 때 그 엄마 모체에서 나온 난자나 또 부에서 나온 그 정자의 염색체 자체가 이상이 있는 난자나 정자가 이제 그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유산으로 자연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드문 경우지만 약 5%의 경우에서 진짜 부모의 염색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수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그 일부분에서 이런 어떤 번호상의 교환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염색체 이상이 아기한테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시험과 나기를 통하여 그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 모든 배아마다 염색체 검사를 해서 진짜 정상의 나이를 착상을 시키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이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자궁의 모양을 이제 일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은 소위 우리가 이제 나팔관 촬영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팔관을 꼭 보기 위함이 아니라 자궁의 형태를 이제 보기 위함인데, 그 형태를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자궁이 안에 경막이 있거나, 아니면 자궁이 안에 이제 중복자궁이라고 해서 자궁이 2개가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궁이 중간에 꺾여 있는 경우, 그래서 쌍각자궁이 있는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막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해서 그 경막을 제거를 해서 임신을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쌍각자궁이나 또는 중복자궁의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률은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궁 내 유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전에 무슨 인공 유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자궁 내에 그런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그 유착을 제거하고 임신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근종. 근데 근종이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사실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생긴 위치. 그래서 그것이 자궁 내부에 이렇게 존재했을 때 안쪽으로 그 내부의 그 경로를 많이 왜곡시켰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그 유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치료가 필요하고 외부에 자궁 외쪽으로 자란 그런 근종인 경우는 사실 큰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또 초음파로 미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면역학적 그 유산이라고 그러면 사실 되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종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면역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모하고 태아의 그런 그 접점하는 그런 부분에서 면역학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오히려 모체가 아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저항하는 그 항체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는 경우, 그러니까 그건 체질적인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들어왔을 때 모체가 이제 공격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가 이제 동종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아 사세포라는 그런 세포들을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가 만약에 이분이 동종 면역 반응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는 그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초기에 엄마의 모체 내의 면역을 약화시켜서 아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체가 자기 자체 세포 내에 대한 면역 반응이 너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 면역 반응이 더 세지면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혈전, 그러니까 혈액 내에 응고되는 그런 경향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아한테 가는 그런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결국 아기가 유지를 못하고 아기가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에 대한 거는 오히려 그런 어떤 혈전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향,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그런 제제를 써서 그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항체라고 그러면 항인지질 항체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듣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다 이제 습관성 유산자 검사 안에 이렇게 검사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 다음에 맞춰서 치료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 혹은 당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치료를 잘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거가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산으로 연결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은 발견되는 즉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이제 유지를 잘 하시면 되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그 혈당량을 잘 조절을 한 후에 임신을 시도를 하시는 게 사실 좋고 임신을 하셔서도 또 늘 혈당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써서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셔야 유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나 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자들의 질내 염증이라든지 골반의 염증 같은 것이 원인이 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거를 다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 어디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치료를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시면 되고요. 그래도 정말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초기에 병원을 계속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렇게 선생님과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서포트 이런 거를 받으시면서 이제 임신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임신을 유산되지 않고 임신을 잘 유지하는 그런 성공하는 지름길이니까 병원을 조금 더 자주 오셔서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